독감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와 의심 환자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요.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올겨울 독감 유행될 거다 경고했던 분 다시 한번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수석 상임연구위원 전화로 만나보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독감이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나오셔서 경고를 해 주셨는데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 독감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매년 겨울과 이제 봄철에 이제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유행되고 난 후에 이 좀 유행 패턴이 조금 바뀌면서 사실 유행을 예측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플루엔자 이 독감은 사급법정 감염병이라 이제 표본 감시를 하고 1년 단위로 이게 유행 기준이 약간씩 바뀌고 있는데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 2022년 9월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2024년 7월 22개월 만에 이제 해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해제하려고 그러면 3주간 유행 기준을 넘지 않아야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22개월이나 걸렸고 사실 해제할 때도 유행 기준 근처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행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22개월 후에 유행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연말이 되고 백신 접종하지 않은 학생 중심으로 유행이 시작될 거란 예측이 이제 가능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겨울철 독감 백신 접종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독감 걸리면 이렇게 두통, 근육통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움직이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독감 걸리면 멀쩡했던 사람이 이틀 동안 기어다닌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사실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두통, 근육통 심하게 나타나고 발열도 굉장히 고열이 나기 때문에 독감에 걸렸을 때 이게 접종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이 정점인가요? 아니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나요? 유행 규모가? 일단 지금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갔고 연말 연시에 모임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지금이 유행의 1차 정점은 지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좀 독감 유행을 주도하는 인구 집단의 특성을 좀 살펴봐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과거에도 그렇지만 최근에도 독감은 집단 생활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다음에 사회 활동이 활발한 어른들 이렇게 사람 간 밀접 접촉이 많은 사람들하고 접종하지 않은 분들 중심으로 유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 예방 접종은 13세까지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당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규모 유행의 표본 감시 특성을 보면 13세에서 18세 그러니까 독감 백신 접종은 안 했는데 학교 생활하는 이 집단 같은 경우는 지금 외래 1000명당 8.6명이 넘어가면 유행주의보 기준인데 지금 151.3명입니다. 그러니까 유행 자체를 주도하는 게 지금 학생들이면서 이제 접종을 안 한 학생들이고 그 다음이 7에서 12세 그리고 65세 이상은 지금 20.3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분들은 사회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은데 80% 정도가 국가 예방 접종을 하신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접종의 효과와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보다는 지금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대규모 유행이 나타났는데 학교가 방학하고 또 젊은 사람들의 연말연시가 끝나게 되면 일단은 이제 환경적인 요건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1월 달에는 이제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지만 대규모 유행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독감 유행인데 이 유행이 연령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까? 연령에 따라서 지금 접종한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13세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해서 한 60% 정도 백신 접종을 했지만 13에서 18세 같은 경우는 국가 접종 대상이 아니라 사실 접종한 인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접종력의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고 또 얼마나 밀접하게 사람 간 접촉이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주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유행의 결정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 유행하고 있는 연령대는 청소년 위주, 좀 젊은 층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기 때문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사회 활동이 활발한데 접종도 거의 안 한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이제 유행이 시작된 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어르신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보통 그런 그 뭐 손자나 뭐 이렇게 가족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감염이 되게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별도의 다른 부분에 이제 또 고려 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 접종 맞아야겠네요. 이 백신이라는 게 접종 후 2주가 지나야지 제대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1주만 지나도 어느 정도의 예방 효과가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번 독감 유행이 최소한 봄까지는 진행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 예방접종 대상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접종을 하시면 사실 도움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층은요? 청소년이랑 젊은 층 지금 맞아야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일단은 이제 이미 독감에 확진되신 분은 맞으실 필요 없고 이제 집단 생활을 정말 계속해야 되거나 외부 활동이 정말 활발한 분들, 그리고 이게 독감 관련 말씀드렸지만 움직이기도 힘든데 뭔가 중요한 행사나 일정이 있는 뭐 해외를 가셔갖고 뭐 오래 계셔야 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국가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본인이 맞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독감 예방접종 맞으면 독감에 안 걸릴 가능성이 크고 걸려도 좀 덜 아픈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젊은 층은 활동이 많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본인의 가족, 어르신들, 부모를 위해서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독감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들어보면 꽤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아열대, 뭐 열대 지방에서는 독감이 연중무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어떤 기후 변화 뭐 이런 거의 영향으로 독감의 유행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감과 같은 호기 바이러스는 건조한 환경에서 잘 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사실 겨울, 봄 이런 때에 유행을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북반구는 겨울 중심으로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니까 북반구 여름 중심으로 유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열대나 아열대는 계절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모기, 건기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지역은 연중무휴 독감이 발생합니다. 이건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인구 집단의 면역 요인에 따라서 유행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계절적 환경적 요인보다는 이제 인구 집단의 면역 요인에 의해서 이런 독감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이 유행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앞으로 유행의 양상을 보이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인구 집단의 면역 요인에 의해서 지금 유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제 독감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22년 9월 이후에는 그냥 연중무휴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에 이제 작은 유행을 앓고 나게 되면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 감염을 받게 되면 독감은 한 4에서 6개월 정도 어느 정도의 그 면역을 획득합니다. 일시적인 면역.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또 바이러스가 위에 돌게 됐을 때 또 다시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독감에 대한 백신이나 자연 감염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에 따라서 그 경중이 있을 뿐이지 계속 독감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 집단의 면역 요인, 즉 인구 집단의 전체적인 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꾸준하게 뭐 이제 기간을 나라에서 알려주니까 그때는 예방 접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네요. 그 뭐 사실 이제 독감은 뭐 걸려도 뭐 이렇게 고위험군이 아니라 그러면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접종하는 그 접종은 사실 꼭 좀 맞아주시는 게 이런 전체적인 그런 그 유행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젊은 층도 본인의 체력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심하게 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수험생 이런 분들 독감 걸려서 시험장 가게 되면 사실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또 중요 행사나 뭐 외교관 뭐 이렇게 외국에 오래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 진료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독감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젊었을 때부터 매년 맞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본인이 독감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사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그 1년에 한 번 접종하는 거니까 매년 맞아주시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3337번님이요. 저희 가족은 독감 백신 다 맞았는데 셋째 아이한테 온 가족이 다 옮아서 전부 독감 투쟁 중입니다. 백신 맞았는데 왜 이러죠? 예, 이제 독감 접종을 하더라도 이게 100% 예방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해 조금씩 다르지만 뭐 한 절반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접종해도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걸리고 난 이후에 그 진행 상황이나 예후가 훨씬 더 좋고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백신은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감에 걸릴 경우 치료를 잘 받아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타미플루가 약인 거죠? 이제 독감 치료제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타미플루는 이제 5일간 먹는 경구약이고요. 네. 그다음에 페라미플루라고 한 번 주사로 맞는 약이 있고 네. 조플루자라는 또 신약이 또 최근에 나왔는데 이건 한 번만 경구 투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셋 다 사실 좋은 약이고요. 네. 이제 근데 이게 각 약이 모두 다 구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독감 치료는 사실 이 셋 중에 어떤 약을 쓰든 더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게 그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이내에 이 치료약이 투여가 돼야지만 그런 합병증과 이런 예후를 증상들을 많이 이제 호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구비가 돼 있고 구할 수 있는 약부터 아마 그 병의원에서 추천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 그런 약을 쓰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타미플루, 뭐 파라미플루, 또 조플루제라고 하셨나요? 예, 조플루자. 3가지 다 병원 처방인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독감의 일반 감기약을 먹는 건 어떤가요? 독감약은 사실 이제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이제 타미플루, 페라미플루, 조플루자는 이제 치료제죠. 그래서 병의 증상 기간을 줄이고 합병증을 줄이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일반적인 감기약은 이제 대증요법제로 뭐 아세타미노펜은 뭐 이제 근육통, 두통을 좀 감소해주고 뭐 콧물, 기침약 이런 것들은 증상을 완화해주고 병의 경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또 괴로운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필요한 거죠, 사실은 치료에. 둘 다 필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뭐 합병증 예방이나 실질적으로 치료약은 아까 말씀하신 타미플루, 파라미플루, 조플루자 이렇게 병원 처방되는 약인 거고 예. 요거 약을 먹으면 증상도 완화가 되긴 하나요? 이 치료제들도?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이 짧아지고요. 예. 그다음에 뭐 굉장히 위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하는 것도 상당 부분 거의 다 막아주고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나고 빨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효과가 더 커지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독감 증상이 생겼을 때 그 막 전신 열나고 갑자기 그 두통 생기고 이런 고열이 났을 때는 호흡기 증상이 초기에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병원 가셔갖고 진단을 빨리 받아서 치료에 들어가시는 게 사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증상이 없기도 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찌됐건 뭐 하나라도 경미하게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요즘에 독감 유행 기간이니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본인의 증상을 좀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전신 열나는 증상 당연히 이건 병원 가실 것 같아요. 그 외에 어떤 증상 나타나면 병원 가시면 좋을까요? 이 독감 같은 경우는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초기에 호흡기 증상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두통 근육통이 심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호흡기가
망가지게 되고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상하기도가 큰 손상을 입으면서 이제 계속적인 이제 기침이 나는 그런 호흡기 증상들이 기침이 오래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뭔가 몸살 기운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진단 받으러 가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일단 감기 기운이 좀 느껴진다 하면 이제는 병원을 바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코로나도 예전에 한번 그러셨어요. 독감 유행과 맞물려서 코로나19도 같이 유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2022년 9월 이후에 국내에 독감하고 코로나19는 같이 유행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질환이 동시에 유행해서 트윈데믹이 나타나서 환자가 급증하면 의료 시스템 마비되고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시간 지나 알고 보니까 지금 이 두 질환이 동시 유행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이제 면역학적인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독감 유행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19가 유행할 좋은 조건들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런 독감 유행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게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